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특히나 사전투표의 그런 절차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사전투표의 투표자 수의 그런 숫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그 투표소 현장 관리의 투명성, 이러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공정선거연합, 즉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에서 지난 5월 25일 날 입국해 가지고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활동을 하고 5일 날 출국을 했는데요. 출국하면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최종 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 많은 조언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를 해서 그런 공정선거의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트위터지요. 지금은 X죠. X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그리고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맥스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석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근본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다.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죠.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38, 사전 투표율은 34.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4.65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 9.92%가 많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 투표율 93.38, 사전 투표율 34.73, 이거 다 허구입니다. 이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게 다 허구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다시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그러니까 63대 37이 나온 겁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1후보 49.42, 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에서요, 무려 570만 표를 도둑당했습니다. 가짜 투표가 570만 표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선거단이 발표한 것도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포인트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대수요 법칙에 의해서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을 득표했다. 그러니까 제3후보, 4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차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게 바로 통계학의 대수요 법칙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제1, 2투표 간에는 단기간 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부정선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는 그것도 허구입니다. 허구. 네. 당일 투표만 가지고 출구를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는 선거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37.96, 김문수 후보가 53.00, 이준석 7.94%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도 다 허무맹랑하다. 당일 투표만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까지 가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오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그 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인 여론 형성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된다.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상 3파도 출구조사가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구분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는 투표지, 중복 투표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 관리의 투명성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입니다.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들어오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 정부, UN 및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네 분이죠. 모스탄입니다. 모스탄은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존 밀스는 미국 국제선거 공정성 연맹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랜트 뉴섬입니다. 그랜트 뉴섬은 미국 안보정책센터 CSP 선임 연구원입니다.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는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4사람이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참여해서 한국에서 10일 동안 체류하면서 사전투표 절차의 일관성이라든가 수치, 투표수의 그런 수치의 신뢰성이라든가 현장 관리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출국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성명서를 최종 성명서를 6월 5일 날 발표하고 출국을 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아마 그 외국의 그런 언론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해봅니다. 참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가 말이죠. 어떤 중국의 그런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사전투표에서요. 무려 570만 표를 보정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220만 표를 보정을 시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0.78%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들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300만 표 엄청난 이상 보정을 시도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대략 한 570만 표를 보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방송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서울 지역, 충청, 강원, 제주도, 또 경상북도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에게 투표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